안녕하세요. 사연 듣다 시청자님. 저는 사연을 전해드릴 사연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외도가 들통난 그날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입니다.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로 살던 34살 진서연. 남편의 배신을 발견한 그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찾아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사연 함께 들어봐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외도?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그의 가족이 무너졌고 나도 다시 태어났거든요. 진서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루틴이었죠. 남편 한지민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차렸습니다. 한우건설 전무인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시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서연이 상을 차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도 없이 급하게 밥을 먹어치웠죠. 요즘 들어 남편의 표정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걸 서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따로 먹을게. 지민이 넥타이를 매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벌써 이번 주만 4번째였죠. 서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민이 출근한 후 서연은 평소처럼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와이셔츠 칼라 부분에서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죠. 분명히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서연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홍색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꼼꼼히 살펴보니 남편 정장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1박 2일이었죠. 날짜를 확인해보니 바로 엊그저께였습니다. 그날 지민은 회사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었는데요.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었거든요. 남편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때 지민이 돌아오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자국인가요? 립스틱이 묻은 와이셔츠를 들어 보이며 말이죠. 그러자 지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음식 흘린 거 아니야? 지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서연은 호텔 영수증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엊그저께 야근한다고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사 접대였어. 거짓말하지 마. 오히려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예전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죠. 샤워 시간도 부쩍 길어졌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서연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지민의 회사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지민이 젊고 예쁜 여직원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사흘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탐정이 전해준 자료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민은 회사 비서인 최유진과 석 달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함께 오피스텔에서 동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속 지민의 표정은 서연이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민 오빠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시어머니 이윤정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서연아, 그 여자가 있던 날이 훨씬 조용했어. 네가 오히려 문제야. 그만 좀 찔찔짜. 차가운 목소리로 일방적으로 꾸짖었어요. 혹시 네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냐? 남편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나? 전화를 끊은 서연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배신했고 시댁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 돌아오자 서연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민은 뻔뻔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좋아, 원한다면 해주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생각했죠.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고. 하지만 이건 진짜 파멸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의 신호였습니다.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낸 서연은 다음날 오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지민 씨, 요즘 바쁘시겠네요. 여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이었죠. 고급스러운 옷차림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저희 남편을 아시죠? 서연이 경계심을 가지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믿을 수 없었거든요. 여자는 잠시 서연을 살펴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여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유아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드디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한지민의 이복 누나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할인을 쳐다봤어요. 지민에게 누나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복 누나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할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한우건설 회장님과 집에서 일하던 하녀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불륜의 산물이라고 할까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현재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죠. 그럼 왜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민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요. 오랫동안 지켜봐 왔거든요. 복수할 기회를 노리면서 말이죠.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인은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사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한우건설 창업주였던 한 회장은 젊은 시절 집에서 일하던 하녀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할인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체면을 차리기 위해 할인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죠. 어머니는 저를 낳고 1년 만에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만 했는데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할인의 목소리에 깊은 원망이 스며들었습니다. 할인은 어릴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는 스스로 사업을 일궈 상당한 재력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 분할 과정에서 한우건설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현재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할인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서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할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댁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민이 당신을 배신했다면 함께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말이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너뜨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한우건설 내부에는 비리가 많아요. 지민도 그 중심에 있고요. 할인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해왔거든요. 회사 자금 유용, 부정 입찰, 세금 포탈까지 다양한 범죄 행위들이 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만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우건설 이사인 고모와도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고모께서도 현 경영진에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할인이 덧붙였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할인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서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런 큰일에 발을 담그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과 지민의 뻔뻔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밤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우습게 본 것에 대한 응징이 필요했습니다. 할인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는데 할인의 경제력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벽면 가득 법률 서적과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먼저 지민의 외도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요. 할인이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 내부 비리 자료도 확보해야 하고요. 할인은 이미 한우건설 내부의 협력자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미정 이사였는데 현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던 한 전 회장의 여동생이었어요. 미정은 조카인 지민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미정 고모께서 내부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민의 개인적인 비리 증거를 모아주세요. 할인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민의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과 부정 계약서들이었어요. 지민이 이렇게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한편 하리는 전문 탐정을 고용해서 지민과 최유진의 불륜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포착했습니다. 둘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기록과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한 내역까지 확보했어요. 2주일 만에 두 사람은 상당한 양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서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제보할 시점이에요. 준비됐나요?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하리는 주요 언론사 3곳과 검찰청에 동시에 제보했어요. 한우건설 경영진의 부정부패와 지민의 개인 비리 그리고 불륜 스캔들까지 모든 내용이 담긴 자료였죠. 다음날 아침 서연은 뉴스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우건설 전무한 지민 회사 자금 유용 의혹, 재벌 3세, 불륜 스캔들 동시 터져 같은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거든요. 지민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한우건설 주가는 곧바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한지민은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자택에 숨어 있어야 했죠.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할인과 미정 고모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이 워낙 구체적이고 명확했거든요. 특히 지민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은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었어요. 사흘 후 지민은 결국 검찰청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집 앞에 몰린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내분이 증거를 내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불륜 상대와는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걸 본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한 기분이었죠. 시어머니 이윤정은 더욱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들의 스캔들로 인해 동네 부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거든요. 평소 재벌가 며느리라며 으스댔던 것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고발했다더라. 진짜 무서운 여자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같은 뒷말들이 이윤정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윤정은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한편 하리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한우건설 지분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각종 증거 자료를 통해 한 전 회장의 딸임이 명확히 증명됐거든요. 법원은 할인에게 회사 지분의 15%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정 고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시 경영진을 구성했어요. 지민과 그의 측근들을 모두 축출하고 회사 정상화에 나섰죠. 한우건설을 다시 예전처럼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지민은 결국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불륜 상대였던 최유진도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둘의 로맨스는 차가운 구치소에서 끝이 난 셈입니다. 서연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꼈죠. 하리는 서연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작은 보답이에요. 하며 요트 한 대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죠. 시댁의 몰락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서연에게는 정말로 자유로운 새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서연과 하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서연은 하린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서연의 질문에 하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던 하린에게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나요? 한 번도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린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복수를 계획하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언니는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만 했지. 진서연이라는 개인으로서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항상 남편 뒷바라지, 시댁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네요. 서연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서연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대학 시절 국문학을 전공했고 책을 좋아했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출판사를 해보고 싶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책들을 출간하는 그런 곳이요.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하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기꺼이 투자할게요.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작더라도 순수하게 제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리는 서연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서연이 더욱 대단해 보였어요. 복수를 위해 함께했지만 결국 자립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을 느꼈거든요. 서연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출판사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혼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서연은 최소한만 가져갔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목돈 정도만 확보한 거였죠. 진서연 출판사 간판이 달린 작은 사무실을 보며 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직원 둘과 함께 시작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완전히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서연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첫 번째 출간 도서로 서연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에세이집을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내린 용감한 결정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서연 자신의 경험도 한편이 글로 담았죠.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할인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우건설에서 받은 상속분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특히 편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집중했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이제 우리 각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할인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결국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준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던 거죠. 1년 후 서연은 출판사 운영이 궤도에 오르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주도로 사흘간의 단독 여행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절망적인 상황이 결국 자신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제주도에 도착한 서연은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이렇게 편안한 기분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서연은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은 출판사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성들의 실화를 담은 르포르타주를 기획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할인과도 가끔 만나 근황을 나눴습니다. 할인의 재단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복수를 위해 만났지만 결국 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지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담담했습니다. 그저 각자의 선택에 대한 결과일 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이윤정은 아들의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악화됐고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서연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건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서연의 출판사는 점점 성장해갔습니다. 직원도 늘어나고 출간하는 책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여성의 자립과 성장을 다룬 책들이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3년 후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직접 썼습니다. 제목은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였어요. 배신당한 아내에서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책이었죠. 책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할인도 왔고 서연을 응원해준 친구들과 출판사 직원들도 자리를 함께했어요.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강공원을 혼자 산책했습니다.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반포대교 조명이 아름답게 반짝였어요. 바람이 볼을 스치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삶은 이제 시작이다. 서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지민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진서연이다. 37살이 된 서연의 얼굴에는 과거에 없던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이 결국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 되어준 것이었죠. 그 사람을 잃고 나를 찾았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 진서연.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진서연의 진짜 인생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서연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냉대로 절망했던 서연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아실현과 진정한 자유를 찾는 성장 스토리로 마무리되었죠. 누구든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서연의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실감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듣다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